바로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손오공 오늘 첫 종목 봐드릴게요. 손오공은 3909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6,720원 매수가입니다. 30% 비중을 담고 있는데 6,000원 초반대에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연휴 최근에는 좀 운봉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종목이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비쌀 때 사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손실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좀 어떻게 보세요? 손오공을 제가 몇 년 전에 몇 번 찾아갔었어요. 네. 요 주식 담당하시는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인물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더 가고 싶었었는데 네. 회사가 별 볼 일 없어가지고 별 볼 일도 없는데 뭐 인물 보러 자꾸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 가다가 말았었는데 요새는 실적이 이제 손오공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뭐 완군이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들이 이제 주 대상인데 요새는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실적은 확 좋아졌는데 제가 왜 손오공부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래서 실적은 좋아진 거는 있고 지금 평생을 3,000원짜리에 있다가 올해 6월에 8,000원대까지 한번 올라왔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천연님 뭐 6,200원 이렇게 매수를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것만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올라왔던 이 화려한 구간에서 어쨌든 들어가신 건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손오공이 올라가기에 이전의 과정을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면 이게 올라가기 이전의 과정인데 올라가기 이전에 이때 상황에서 이 손오공을 딱 바라보면은 뭐 이날 신고가가 나오는 날이 오늘이라고 치면은 이날 역시 이날로 돌아가면 아 이거 조금 비싸 보이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월, 8월, 9월 작년 7월부터 이 거래량 아까도 뭐 다음카카오 가지고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왜 거래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올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었다라면은 사실은 이 구간에서 매수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매일 뭐 이렇게 지켜봐야 했던 그런 종목의 케이스인데 그리고 나서 거래를 꾸준하게 모으다가 이렇게 한번 4,000원대에서 이제 따블이 한번 나왔죠. 따블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데 빠지면서도 여기서 이제 다중고점 주고 아까 시청자님도 NC소프트 그거 났지만 여기서 이제 거래세율가 한 17%씩 퍽 때리면서 너 나가죠 라고 분양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지금 고생은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가 이익은 좋아지지만은 단기적으로 세차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고민을 해소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다른 케이스를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대한유팜이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어떤 좀 테크니컬한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대한유팜이라는 종목이 옛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때가 2006년도인데 이런 종목이 한번 쓱 올라오고 눌렀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죠. 지금 그러니까 손오공 같은 케이스는 급등을 하고 요렇게 쉬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유팜이라는 케이스는 여기서 급등을 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보면 앞에서보다 거래가 현저하게 적어요. 현저하게 적고 요때 당시가 2006년 5월인데 2006년 5월에 이제 종합을 보게 되면은 2006년 5월로 돌아가면은 이게 코스닥의 종합을 보게 되면 2006년 5월 달에 코스닥의 종합은 이렇게 급락이 시작하고 있었을 적에 대한유팜이라는 거는 뭐가 잘났다고 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전체 시장이 막 무너지는데 이거는 팔아먹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데 시장이 무너지니까 아무도 안 사가고 몸을 움츠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팔고 싶어도 시장에서 매수세가 안 나오니까 끙끙 아마 끌어안고 있었겠죠. 그래서 장은 그때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횡보만 힘들게 시켜서 가을 돼서 날씨 추워지고 뭐 새들이 병 걸렸다고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뒤에서 한번 이렇게 팍
운이 좋게 털 수 있는, 그러니까 뒤에서 거래가 확 형성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이렇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지금 손오공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가 충분하게 형성이 됐었고, 여기서부터 올라오면서 거래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팔면서 올라갔던 그런 흔적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확인까지 했으니까 제가 볼 적에는 빠져나오시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회사가 좋아지고, 이게 참 사실은 답 없는 답이에요. 회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다리라. 이거 그게 방법이 될 수도 없거든요. 방법이 될 수가 없고, 좀 가슴이 탐욕스러울 때 그때 딱 잡았기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는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막 불이 났다 죽었다 이런 거 말고요. 좀 침착하게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셔야지 이런 고생을 좀 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하자면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아이고, 네. 길게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손오공 조금 매수 타이밍이 아깝다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조금 비쌀 때 들어갔다는 얘기였고요. 동아기업 좀 마지막으로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 별로 없어서. 2021님 종목입니다. 54,000원 매수가 앞서서 손오공보다 조금 더 손실 더 보고 계시고요. 20% 들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역시 여름 이후에 또 시세 많이 꺾였습니다. 동아기업 좀 봐주실까요? 네. 동아기업도 그렇고요. 이건산업도 그렇고요. 지금 5만 원대 매수하신 분은 지금 현재를 바라봤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냐면은 한 3년이 더 됐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너무 끝물에 잡으셨어요. 동아기업이 CEO 바뀌면서 회사가 이익이 폭폭 늘어나고 매우 좋아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80년도에 지은 집들이 너무 많아서 오죽하면은 리모델링 코리아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동아기업이라든가 선창산업이라든가 그런 섹터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막 시세를 빛난 게 아니라 사실은 3년 전서부터 준비가 돼가지고 많이 끝물에 딱 걸리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림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쪽이 사실은 모두 그렇습니다. 동아기업이라는 것도, 동아기업 말고 이건산업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건산업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주식을 볼 적에 항상 첫 거래가 어디서 형성됐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산업이라는 종목도 평생을 안 가다가 첫 거래가 2012년 10월에 여기서 거래가 뻥 터지기 시작을 해요. 잠만 자정에 뻥 터지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보다 훨씬 생각이 빠른 누군가는 세상은 이렇게 올 것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동아기업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거래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고요. 반대로 뒷차를 탄 게 NX 11090 NX 같은 케이스도 2015년 5월 이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리면서 거래가 또 집중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가면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전체적으로 바보 같은 선창산업까지 다 한번 올리고 수님 좀 끝물에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다시 올라오기는 힘들어요. 종합 자체도 지금 10월 한 달 푹 쉬겠다고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올라오기 힘들고 61선 한 5만 원 근접하면 빠져나오는 게 일단은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동아기업 맞아주고 봐드렸습니다. 2000포인트 넘어가고 좀 달리다가 이번 주는 계속 좀 시장에 재미없거든요. 계속해서 좀 쉼표가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조금 몸을 낮춰야 될까? 여기서 전략 어떻게 준비 좀 하실까요? 차장님은? 네. 요즘 사실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요. 7월 달까지 한 3배, 5배씩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7월, 8월 보내면서 한 30여 프로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9월 달 되면서 한 두 종목 잘 잡아서 오히려 장고는 7월 고점보다 더 위로 운이 좋게 올라가긴 했었는데 9월 말부터 10월 들어서 지금 살살 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주식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찰력, 예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생각하고 먼저 들어가서 이제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과 똑같은 속도로 보면 안 되고요. 최근에 이제 증시가 힘이 빠지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하루 1%씩 2%씩 떨어지니까 쉽게 매도도 못 하겠고, 어제는 마이너스 6이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7, 8로 되고, 지금 막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계좌들이 많을 거예요. 반면에 감성적인 판단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메일 유업이 매출 1조인데 지금 중국 분유 100억 분이 못 팔지만 나중에 200억, 300억 될 거야, 이런 스토리를 만들고 될 것이다라는 것도, 그거는 이제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 둘 사이에 지금 고민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이성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강세장에서 조정을 보일 적에는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감성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횡보나 약세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좀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동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사실은 좀 속상하지만 그냥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9월 달부터 미약하게나마 상승 이후에 120선 딱 걸려서 나 쉴 거야 라는 시그널을 줬고요. 코스닥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대형주로 매기가 이전되면서 별다른 주도주 없이 박스권 등락에, 영혼 없는 등락이라서 보고 있으려면 아주 좀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그러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그동안 낙폭 과대 대형주, 특히 조선철강 중심으로 저평가 인식이 확산돼가지고 거래소 순차적으로 한 바퀴씩 다 돌았지만은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은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망감도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성장주라고 불리던 중소형주는 최근에 힘이 들지만은 그 힘든 기간은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기존에 말씀드린 전략은 똑같아요. 다만 지금 좀 쉬어가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공략하지 말고 조금 숨을 좀 죽이면서 좀 시간 싸움하는 자리고요. 종목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천주 또 가져오시는 그날 또 기다리면서 또 전략 저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준호 차장과 함께 1시간 꾸며드렸습니다. 중국장이 어제 무역지표 발표한 날이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좀 많이 밀렸네요. 오늘 한 1% 가까운 조정 이후에 유럽장도 같이 빠지면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좀 만만치 않은 장이 되지 않을까 종목 고민 안고 계신 분들 내일도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